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이다. 서울 본가에서 출퇴근하던 예전과 달리 최근엔 지방으로 이직하게 되며 원치 않던 지방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이곳은 작고 조용한 동네였다. 사람도 적고 집 앞엔 작은 공원이 있었다. 그것이 마음에 들어 이 지역을 선택했다. 어릴 적엔 북적이는 걸 좋아했지만 이젠 소음에 민감해져 조용한 곳을 선택하게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적당한 보증금에 매달 월세를 내는 전형적인 다세대 원룸 주택이다. 근처에 공장 단지가 있어서인지 원룸 단지가 길게 이어져 있다. 산책하기 좋은 공원, 한적한 분위기, 모든 게 마음에 들었다. 그 여자가 옆집에 이사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요즘 시대에 이웃 간 정을 논하는 건 나 부끄러운 일이다. 이 다세대 주택에 누가 사는지도 이사 오고 가는 것도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른다. 마주쳐도 인사는커녕 좁은 복도에서 서로를 피해 걷기 바쁘다. 그러던 어느 날 늘 하던 대로 새벽 출근을 위해 주차장으로 향한 나는 눈앞에 멈춰선 낯선 차량에 당황했다. 내 차를 완전히 막아선 차량. 아무리 밀어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차 안을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보니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가득한 내부. 그 와중에도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 불쾌했다. 사이드도 잠겼네? 뭐야 이 사람? 다행히 운전석 대시보드 위를 보니 찢긴 종이에 대충 써놓은 전화번호 하나가 보였고 나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뭐야? 이래놓고 전화도 꺼놨어? 짜증이 올라왔다. 나는 정해진 루틴과 시간에 민감한 성격인데 이런 이유로 출근이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급하게 택시를 호출하고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다. 주차 똑바로 하세요. 차를 막아놓고 전화기를 꺼놓으면 어떡합니까? 비매너 주차 덕분에 멀쩡한 차 놔두고 택시 타고 출근합니다. 그 쪽지를 차 유리창에 꽂고 택시에 올랐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상황, 이 사람에겐 참을 수 없었다. 바쁜 업무에 오전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고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 아침 일이 생각났다. 야, 나 오늘 아침 진짜 난리였잖아. 비매너 주차 때문에 택시 타고 왔다니까? 진짜요? 요즘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싸우기도 하던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부터 열받잖아. 쪽지 써서 유리에 붙여놓고 왔지. 그래도 요즘 조심해야 해요. 요즘은 사소한 일에도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괜히 큰일 나요. 분노 조절 장애라. 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겠지?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혹시 동성빌라 옆에 주차하신 분이죠? 중년 여성의 목소리. 작고 떨린 음성이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잠들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네요. 죄송해요. 사과.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직접 전화까지 했다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런데 끊으려는 찰나 그 목소리는 뉘앙스를 바꿨다. 그런데요. 말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주차 한번 잘못했을 뿐인데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그런 쪽지를. 잠깐만요. 그럼 주차를 그렇게 해놓으신 게 잘하신 거예요? 덕분에 저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날카롭게 내 말을 끊었다. 그래서 사과했잖아요. 근데 그쪽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나는 하루 종일 찝찝했다. 이상했다. 왜 자기가 화를 내지? 퇴근 후 버스 안에서도 그 아주머니 생각뿐이었다. 집 앞에 도착하니 그녀의 차는 다른 위치로 옮겨져 있었다. 나의 집은 102호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101호의 문이 열렸다. 깜짝이야. 문을 연 건 낯선 중년의 아주머니였다. 혹시 아침에 주차 때문에?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뜩였다. 설마
이 여자가 백일호였어? 이 여자가 내 옆집이라니 불편한 마음은 극에 달했다. 불쾌한 그림자가 이제 문 앞에 와 있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주차 좀 조심해 주세요.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요.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녀는 활짝 열었던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근데요, 왜 저런 차 타면서 이런 데 사세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본인의 말만 마치고 그녀는 문을 닫았다. 뭐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불쾌하고 무례하고 이상했다. 그날 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간신히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어딘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말했지. 그 인간 거슬려 없애야 해. 귀를 의심했다. TV도 켜져 있지 않고 외부 소음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말하고 있었다. 이어폰을 뺐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 속삭임은 벽 너머 101호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이제 곧 그놈도 없어질 거야. 웃기지? 기이한 웃음소리, 비명도 울음도 아닌 이상한 쾌감이 섞인 웃음.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에게 하는 말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선 나는 101호 문 앞에서 마주친 광경에 다시 멈춰섰다. 빨간 립스틱, 얼룩진 흰분, 진한 파란 섀도우. 어딘가 마네킹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이던 아주머니는 순간적으로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더 섬뜩했다. 나는 기계적으로 네 라고 답하며 계단을 내려왔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 기괴한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밤 10시쯤 다세대 주택 뒤편 분리수거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봤다. 놀란 몇몇 주민이 물을 들고 달려가고 나도 무의식적으로 따라갔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라이터를 들이대고 있던 건 그 아주머니였다. 이건 더러워. 없어져야 해. 불로 깨끗이 없애야 해. 다들 더럽다고. 소리를 지르던 아주머니는 경찰이 도착하자 고개를 푹 숙이며 말투를 바꿨다. 아, 제가 실수를 좀...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마치 다른 인격이라도 바뀐 듯한 반전. 경찰도 어이없다는 듯 물러섰고 주민들은 수군댔다. 어제는 아침부터 건물 앞 골목에서 혼잣말로 욕을 퍼붓고 있었다던데. 지나가던 초등학생한테도 욕했대. 뭐야, 무서워. 분리수거장에서 연기를 보던 그날 밤 이후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벽 너머로 들리던 속삭임은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에 생긴 정적이 더 깊은 불안을 만들었다. 침묵 속에도 나는 그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101호 문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이 느려졌고 퇴근 후 현관을 열 때면 괜히 숨을 삼켰다. 그날 이후 난 퇴근길마다 그녀의 차를 확인해야 했다. 호기심이 아니라 일종의 불안감이었다. 마치 그 차 안에서 뭔가 더 이상한 것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두려움. 그 여자의 존재는 더 이상 이웃이 아니라 불쾌한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낯익은 번호판, 찌그러진 범퍼, 얼룩진 유리창. 그날도 그랬다. 퇴근하던 중 그녀의 차에 잠깐 시선이 멈췄다. 그리고 차 안의 풍경. 백미러 아래에는 블랙박스가 2개, 아니 3개나 달려 있었다. 심지어 대시보드 위에도 작은 블랙박스가 하나 더 붙어 있었다. 무언가를 집요하게 기록하려는 듯한 과도한 감시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차량 외부 전면 보닛엔 사고의 흔적인 듯 곱게 패인 자국이 있었고 조수석 문은 마치 주먹으로 얻어맞은 듯 찌그러져 있었다. 지나온 곳마다 무언가 부딪히고 망가졌던 것처럼 차는 온통 흠집투성이었다. 그리고 뒷좌석 창가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낡은 인형 하나. 햇빛에 바랜 회색 토끼 인형은 낡고 해졌지만 누군가의 손때가 오래도록 묻어 애착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위치는 마치 누군가를 태우고 다닌 듯한 배려처럼 보였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차에 타려던 순간 그녀의 차량 대시보드 위에 무언가 눈에 띄었다. 말라붙은 꽃다발 하나.
빛이 바랜 분홍 리본이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리본엔 사랑해 은서야 라는 글자가 퇴색된 잉크로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그 이름 은서. 그녀의 이름은 분명 아니었다. 무슨 사연일까? 문득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내가 왜 이걸 신경 쓰고 있지? 점점 그녀의 모든 것이 불쾌해지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와 마주친 건 우연이었다. 주차장 입구. 내가 차 문을 열고 있을 때 그녀가 다가왔다. 조용히. 그러면서도 일부러 들리게. 그 꽃 예쁘죠? 순간 나는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아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말아 올리며 대답했다. 은서가 좋아하던 꽃이에요. 아주 많이요. 그 말은 어딘가 비어 있었다. 좋아해요가 아닌 좋아하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만 쓰는 시제. 그 공백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늦은 밤 퇴근길. 현관 앞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A4를 반으로 접은 그 종이엔 단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당신 내 차 안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시네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분명 그녀가 쓴 글이었지만 그 속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익숙한 속삭임이 그녀의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날카로운 손톱처럼 나의 일상을 긁는 느낌이었다. 나는 매일 조금씩 피로해졌고 조금씩 더 예민해졌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점점 내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다.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다 알아.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였다. 확신할 수 있었다. 이상하게 느껴졌다. 마치 이 방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딘가에서 시선이 스며드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잠을 설친 채 얕은 잠에 들었을 무렵 어렴풋한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애는 아직 살아있어. 다 너희 때문이야. 전부 다. 마치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했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지만 차마 눈을 뜰 수 없었다. 눈을 뜨는 순간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 두려웠다. 정신은 분명히 깨어 있었지만 몸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마치 가위에 눌린 듯. 내 몸의 시간은 멈췄고 나는 그렇게 밤을 견뎌야 했다. 다음 날 그녀가 건물 입구에 앉아 있었다. 흙이 묻은 운동화를 신은 채 시선을 허공에 고정한 채였다. 내 기준에서 그녀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조심스레 지나치려 했지만 그녀는 내 시선을 느낀 듯 고개를 돌렸다. 다들 날 속였어요. 남편도, 가족도, 경찰도, 심지어 병원도. 그녀는 평범한 말투로 마치 일상 대화를 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의 내용은 너무 무거워서 무심히 넘길 수 없었다. 은서는 죽은 게 아니에요. 다들 거짓말을 해요. 나만 진실을 봤어요. 기괴하게 화장을 한 그녀의 얼굴과는 다르게 그녀의 눈동자는 맑았다. 그러나 그 맑음이 더 공포스러웠다. 이성보다 확신이 깊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말없이 인사를 가장하고 계단을 올랐다.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아직도 그 무언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어쩌면 자신만의 진실 안에 갇힌 건지도 모른다. 나는 그 이야기를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들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그녀의 혼잣말과 벽 너머 울림으로 남겨진 문장들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었고, 확실한 건 그녀는 평범했던 내 삶에 들어온 불편한 이웃이라는 것이다. The clock it whispers slow at night. A shadow creeps beyond the light.
Footsteps fall where none should go. A chill that lingers deep and low. The air it thickens like a storm.